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일 새벽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경찰이 법인카드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 배소연 씨와 김혜경 씨를 같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거와 그에 대한 민주당의 방어 논리,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찰이 김혜경 씨에 대해서 적용한 혐의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업무상 배임 혐의,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업무 추진비로 김혜경 씨가 이용한 법인카드 음식값을 결제한 사실, 이거를 알고도 용인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 씨의 경우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 작년 9월까지죠. 경기도 총무과의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근무를 해가면서 실질적으로는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그 전으로 넘어가면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부터 굉장히 오래됐죠. 2010년부터니까 한 11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법인카드 유용한 총 액수는 150여 건 정도의 2천만 원 상당. 그런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긴 그 내용 중에 보면 이 중에서 음식값 등 김혜경 씨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는 20건 정도에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저는 수사 부실 내지는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뭐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검찰로 넘어갔으니까 검찰에서 뭐 보완 수사할 시간도 없군요. 9월 9일이 공소시효니까. 배임은 공소시효가 9월 9일이 아닙니다만은 선거법 위반 사건이 공소시효가 9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9월 9일 이후에 배임은 별도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추가로 나오면 추가 기소를 하겠죠. 근데 처음에 기소 내용에 제대로 된 수사를 반영해서 기소를 해야지.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김혜경 씨와 배소연 씨를 같이 기소 의견으로 넘긴 이유는 이런 겁니다. 범행에 대한 두 사람 간의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래서 공모 공동정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이거는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를 한 뒤에 그 공모장 중 일부만 실행을 한 거죠. 그러면 실행을 하지 않은 사람도 범죄가 성립한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뭐 충분히 맞는 얘기인데, 자,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판단이냐? 왜냐면 김혜경 씨와 배소연 씨가 범행을 공모했을까요? 저는 공모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인카드로 이렇게 해서 부인을 위해서 쓰라는 것을, 또는 쓴 것을 묵인하거나 아니면 쓰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김혜경 씨도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배소연 씨도 그걸 그대로 쓴 것이고 경기도 총무과 직원들도 그걸 그대로 결제한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걸 역산해서 추적해 보시죠. 국가 예산이 이런 식으로 횡령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아니 경기도 총무과 직원은 5급 공무원,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씨가 더군다나 총무과 직원인데, 총무과 직원이면 원래는 내근입니다. 앉아가지고 경기도 뭐 예산 뭐 이런 것들, 뭐 의전 이런 것들 담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경기도에서 다 차 나오고 뭐 밥값 나오고 할 텐데, 자기가 별도로 뭐 초밥 10인분, 샌드위치 30인분 뭐 이런 거를 법인카드로 결제할 일이 없죠, 총무과 직원은. 그런데 계속 그게 올라오면 총무과 그걸 결제하는 총무과장이나 뭐 담당자는, 예산 담당은 그거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이게 뭐야? 당연히 물어봤겠죠. 그럼 배소연 씨가 이거 제가 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도 한두 번이라면 모르지만. 그러면 틀림없이 이거 지사 사모님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총무과 직원이나 총무과장은 그걸 자기가 나중에 책임지겠다고 하고 그냥 사인할까요? 윗선에 물어봤겠죠. 그 윗선이 누굽니까? 사모님 얘긴데 당연히 지사한테. 그럼 지사가 뭐 그대로 해,
라든가 아니면 그냥 뭐 뭉개고 있든가, 그건 묵인, 앞에 거는 승인, 지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 저희도 취재 생활을 해가면서 충분히 알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놓고서 공모 공동정범? 글쎄요. 뭐 이 논리가 뭐 법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자, 그리고 김혜경 씨는 또 작년 8월 2일 이른바 이재명 의원이 규정한 7만 8천 원 사건, 이거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뭐 이거로도 지금 기소가 됐고요. 자, 기소가 된 게 아니고 송치가 된 거죠. 근데 이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1차 하여튼 송치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연 경기도지사가 이걸 모르고 이 전체적인 일이 가능했겠느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 수사는 녹음 파일 같은 걸로 다 입증된 그 내용조차 제대로 확인 못했다. 이런 걸 우리가 부실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다. 송치한 근거라는 것이 김 여사가 16건 180만 원 법인카드 사용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혜경 여사는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음식물 구입에 법인카드를 쓴 사실도 알지 못했다. 김 여사 수행 책임자도 모르게 김 여사의 동석자 식비를, 이건 작년 8월 2일 거 얘기하는 겁니다. 배 씨와 제보자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그들의 대화 녹음에 또렷이 등장한다. 증거를 철저히 무시한 수사는 김혜경 여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모욕 주고 괴롭히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의 방어 논리를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 여사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녹음 파일, 배소연 씨가 직업 공무원한테 지시하는 녹음 파일에 사모님이 초밥 10인분 올리래, 사모님이 뭐 하래, 이런 사모님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 사모님은 김혜경 여사라는 것이 7급 공무원. 아니 뭐 그건 누가 증언을 하든 말든 이 배소연 씨는 김혜경 씨 수행비서거든요. 수행원입니다. 수행원. 그런데 그 수행원이 사모님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배소연 씨가 7급 공무원하고 통화하는 와중에 사모님한테 전화가 와서 통화한 것도 녹음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들어가실 거죠 집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고, 만약에 그걸 배소연 씨가 경찰 수사에서 부인했다면 배소연 씨는 한 번 더 큰 단죄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까지 거짓말하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럼 박성준 대변인의 말대로라면 이 내용에 있는 사모님이 뭐 하래라는 것들, 이거는 그러면 김혜경 씨는 전혀 모른 채 그냥 하라고만 시켰느냐. 그러니까 돈도 안 주고 초밥 10인분 올리라고 그러고, 돈도 안 주고 샌드위치 30인분 올리라고 그러고, 그랬다는 얘기죠, 이게. 그렇죠? 그랬다는 얘기가 됩니다. 박성준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그러면 김혜경 씨는 상습 무전 취식자이거나 아니면 배소연이라는 공무원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음식물이나 등등을 상납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파렴치범이 되는 겁니다. 파렴치범. 물론 파렴치죄라는 건 없습니다만, 그걸 이제 법률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겠지만 파렴치범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의 논리대로라면 모르고 계속 배달받은 음식을 먹었다. 파렴치범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김혜경 씨가 쓴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김혜경 씨가 쓴 적 없죠. 그러나 수혜자는 김혜경입니다. 그럼 국회의원이 수행비서 데리고 다니면서 밥 먹고 나서 그 수행비서가 끝날 때쯤 되면 계산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쓴 거 아닌가요? 수행비서가 그 수행비서 개인 카드로 쓴 건가요? 국회의원이 쓴 거거든요. 당연히 국회의원이 썼다고 하지. 아, 수행비서가 썼으니까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법정에 가서 먹힐까요? 이게 딱 그겁니다. 수행원이 법인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계산했는데 김혜경 씨는 몰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투명인간인가요? 녹음 파일에 다 등장하는데 녹음 파일에 철저한 증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 8월 2일 이것도 배소연 씨가, 그러니까 밥은 김혜경 씨가 먹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부인 3명을 접대했는데 그 수행원인 배소연 씨가 7급 공무원한테 얘기를 해서 가서 결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수행원이 2사람이 되는 사람 아닙니까? 배소연 씨에다가 수행보조 7급 공무원까지. 그런데 김혜경 씨는 내가 결제 안 했다. 나는 몰랐다. 이게 법정에 가서 먹힐까요? 저는 전혀 먹히지 않을 것이고, 먹히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상습 거짓말쟁이가 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드리냐면 이런 겁니다. 이 법인카드 사건은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녹음 파일이라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것만 우리가 들어보면 명백합니다. 뭐 의문의 여지가 없고요. 제가 그래서 이 부실수사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그거를 그냥 따라가면서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엄밀하게 의해 얘기하면 수사도 아닙니다. 그런 것조차 수개월을 했는데 4월 4일 날 경기도청 압수수색했으니까 4개월 한 20일 정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대로 확인 못했다. 지금 경찰이 이런 결과를 내놓은 거잖아요. 이런 정도의 수사 실력이라면 수사에서 손 떼야죠. 그래서 자, 이렇게 또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박성준 대변인은 뭐 교묘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정면으로 김혜경 씨가 안 썼다. 수행원이 썼는데 이런 식의 황당무계한 방어를 지금 하고 있죠. 심지어는 민주당 패널들은요, 이번 그 김혜경 씨 이 법인카드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 김혜경 씨가 기소될 리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100%다. 왜냐하면 저도 법조 출입을 했지만 이거는 뭐 법조 출입 여부와 상관없이 기자생활 조금만 해보고 그러면 이거 금방 아는 얘기입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사람들. 우리가 이걸 제가 예고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사법 리스크 수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뭐 오늘 보니까 대장동의 예고편이죠. 우일의 신도시 사업.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또 압수수색에 들어갔더군요. 그러면 대장동, 백현동에 의해서 우일에까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벌어진 앞으로 아마 고등동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성남시장 때 벌인 대형 개발 사업 여기에 검찰 또는 경찰이 다 수사를 하는 이런 셈이 돼버리는 거죠. 수사 리스크 훨씬 더 커졌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혜취합숙소, 그 다음에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지금 뭐 3번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거 등등 해서 수많은 얘기가 이제 혐의,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혐의 이게 나올 텐데 그때마다 민주당은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런 상황에 처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예고편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을 겁니다. 아마 그때도. 많은 증거가 있어도 증거가 여기서 나오면 검찰은 이렇게 증거를 입증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아마 이쪽으로 해서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몰랐다. 사인을 했는데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냥 대략 사인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몰랐다. 뭐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했다.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간의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할 텐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요 결정은 성남시장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몰랐다. 그래서 차라리 무능한 성남시장 아마 이런 식의 개념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예고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뻔한 사실도 부인하는 거. 근데 거기에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이 동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박성준 대변인 얘기했죠? 박성준 대변인 이거 모를까요? 거기도 기자 출신인데? 저는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대표를 방어할 수밖에 없겠죠, 대변인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안면 싹 바꾸고 와서 김혜경 씨가 몰랐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김혜경 씨가 몰랐다면 그거는 상습 무전 취식자거나 바보이거나 뭐 이런 거 정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콘셉트로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게 법정에 가서 과연 먹힐 수 있을지 저는 뭐 100% 그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아니 뭐 판사도 응? 저도 뭐 판사들하고 이렇게 식사 같은 거 해봤습니다만은 밥 먹고 나면 그 누가 계산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계산 안 하면 계산한 사람한테 아이고 오늘 잘 먹었어. 판사는 그런 얘기도 안 하나요? 하지요, 당연히. 저도 하는 거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밥 먹었는데 그 밥값을 누가 계산했는지, 술 먹었는데 그 술값을 누가 계산했는지 몰랐다. 더군다나 자기 수행원이 계산했는데 그 얘기 안 되죠. 일반 시정잡배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의 방어전선을 피는데 제가 보기에 이 방어전선은 성공할 수가 없다. 이게 조국 시즌2 아니냐.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낸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뭐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탈탈 털었다. 탈탈 털어도 나오지 않으면 기소 못합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횡단보도 뭐 새벽 4시에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좀 건넜다. 그거 가지고 구속시킬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상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상식을 배반한 게 조국 시즌2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간보기 형식으로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 의견 송치가 있었는데 이것조차 지금 민주당 대변인 등 국회의원들이 방어하고 나선 논리를 보면 객관적 증거를 부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났을 때 민주당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뻔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고편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고편은 오늘이 9월 1일이죠. 아마 9월 중에는 하나 둘씩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런 상황은 12월 정도까지는 최소한도 갈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재판의 국면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뭐 협치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객관적인 정황이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이 예고편을 이번에 봤으니까 본편은 아마 앞으로 몇 개월에 걸쳐서 그리고 재판까지 합치면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